고졸 검정고시 한국사 16. 자, 이제 조선이 끝나고 여러분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근현대로 들어갈 건데요. 먼저 그 첫 번째 개화기부터 볼 겁니다. 개화기는 우리나라가 외부, 특히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개항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한 40년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복잡할 수 있는데 차근차근히 봅시다. 개화기를 보려면 개항 직전에 흥선대원군의 개혁부터 봐야 합니다.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아버지죠. 근데 고종이 너무 어릴 때 왕이 됐기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 섭정을 합니다. 바로 이 앞전이 세도정치 시기여서 세도정치를 없애려면 왕권을 강화해야 됐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로 계속 불타서 버려진 데 폐허 상태였던 경복궁을 다시 멋지게 중건합니다. 다시 쌓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공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고액 화폐를 발행을 합니다. 그 고액 화폐가 당백전이에요. 이것 때문에 물가가 막 치솟는 등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만큼 흥선대원군이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선 중기에 그 권한이 비대해진 비변사 앞에 나왔던 거 기억하나요? 임진왜란 중간에 최고 기구가 되었던 그 비변사가 너무 강대해지면서 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변사가 가진 정치 기능은 의정부에, 군사 기능은 삼군부에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도정치 대신에 고르게 인재를 등용을 하고요. 다시 한번 문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회통 육전조례 같은 법전입니다. 이거를 정리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또 민생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세도정치 시기에 삼정의 문란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전정, 군정, 환고에서 이제 해결책들을 제시를 하는데요. 전정은 양전사업, 토지를 다시 측량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거예요. 다시 조사해서 세금을 조금 다시 바르게 거칠 수 있게 하고요. 군정은 호포제라는 걸 마련을 합니다. 이제 군대 세금 내는 거였는데 그동안 양반들은 군대 세금 포 안 냈어요. 그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거죠. 반발이 엄청 심했을 텐데도 밀어붙인 겁니다. 그리고 환곡은 사창제예요. 이거를 국가 관청이 주관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로 돌린 거죠. 그리고 또 이것도 흥선대원군의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사림이 설립한 서원이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개수가 엄청 많아지면서 불필요하게 많아진 것도 있고 주민들을 수탈하기도 해요. 분당의 근거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600여 개를 다 없애요. 47개만 남기고 엄청난 추진력이죠. 그리고 외부에서 다가오는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상수교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쳐들어왔을 때 싸워요. 그걸 병인양요라고 하거든요. 문수산성, 정족산성에서 싸워요. 근데 프랑스가 여기서 이제 전쟁 끝내고 도망가면서 강화도에 있는 외교장각, 의궤를 몇백 권을 몇천 권이죠. 다 약탈해 가죠. 그리고 또 중간에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묘소를 파서 그 시신을 인질로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통상 협상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중간에 발각이 되고요. 신비학교는 미국이 쳐들어왔을 때 싸운 거라는 거. 제너럴 셔머노라는 큰 외가 평양에 와서 주민들을 약탈했던 사건이 원인이 됐는데요. 광성보에서 어재현이 싸웁니다. 이 병인양요나 신비학교나 둘 다 어디서 일어났다? 네, 강화도입니다. 흥선대원군 이 사건 이후로 척화비를 세워요. 화의를 배척하는 비석인데요. 이거는 서양과 화의를 주장하면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라는 거를 비석에다 새겨서 전국에 수십 개 세워놓습니다. 자, 이제 뒷장으로 넘어와서 본격적인 개항입니다. 강화도 조약, 별표 치세요. 너무 중요해요. 일본 배가 무작정 와서 막 포를 빵빵 쏘면서 포함 외교를 했던 운요 사건이 원인이 되었다. 요거 두 개 연결을 시켜놓고요. 결국은 앞으로 계속될 일본의 침략의 계기가 됐죠. 이 조약으로 인해서 부산 외에 두 개 항구, 인천과 원산까지 개항을 하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 대등한 국가 간에 맺은 근대적 조약이지만 굉장히 조선에게 불평등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치외법권과
자유로운 해안 측량이 있습니다. 치해법권은 만약에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마땅히 조선법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을 조선법이 아닌 일본 법으로 재판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 이후로 개화정책이 쭉 추진이 되는데 개화정책을 전담했던 기구가 바로 통리기무아문입니다. 그 밑에 12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화정책에 의해서 생겨난 새로운 문물들 볼까요? 신식군대인 별기군, 앞에서 나왔던 별무반, 삼별초와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별무반은 여진을 물리치기 위해 누가 만든 거다? 윤관. 삼별초는 대모항쟁기에 나온 최씨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죠. 신식군대는 별기군입니다. 무기를 만드는 기기창, 인쇄를 하는 방문국, 그리고 화폐를 만드는 전환국, 그리고 우편 사무를 담당한 우정총국도 이 시기에 다 만들어져요. 외국에서 배워오기 위해서 외교 사절도 갑니다. 일본에 간 거를 수신사나 조사시찰단이라고 하고요. 청나라, 중국으로 간 게 영선사, 미국으로 간 게 보빙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을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해요.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그러니까 서양의 것은 배척하고 성리학 질서를 지켜야만 한다라는 건데요. 대표적인 분이 이분이에요. 최익현이라는 할아버지시고요. 일본과 서양, 외양은 곧 하나다. 그래서 일본 놈도 속은 서양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특히 청나라 외교관 황춘센이라는 사람이 쓴 조선 책략이라는 책에 보면 미국하고 연합해라라는 그런 조언이 있는데 그 유포에 반발해서 위정척사 운동이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개화가 추진되다가 이제 신식군대와의 차별 대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이모군란이에요. 군인들이 일으켰죠. 구식군인들이 차별 대우에 반발해서 난을 일으켜요. 일본인 교관도 살해하고 이제 개화 정책의 어떤 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던 명성황후는 고향으로 도망가기도 하죠. 자, 4번 갑신정변 별표를 칠까요? 네, 정치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났네요. 이들은 급진개화파예요. 아주 젊은이들이에요. 선생님보다 나이 어렸어요. 김옥균, 박영효 같은 급진개화파가 왜 빨리 우리나라의 개화를 위해선 뭔가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일본 공사의 지원을 약속받고요. 정변을 일으켜서 온건개화파들이나 반대파들 다 죽입니다.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었던 거였죠. 그날 밤은 우정국 개국 축하연이었어요.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근데 3.1천하로 다시 뒤엎어진다라는 거 3.1천하로 실패했고요. 갑신정변 이후에 국내 정세 굉장히 어지러워져요. 청나라, 일본도 관심을 갖고 있고 러시아도 슬슬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의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을 1년 동안 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조선이 중립국 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2명 있어요. 부들러와 육일준이죠. 그런데 갑신정변 때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둘 다 들어오게 되면서 청나라랑 일본 사이에 텐진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일단 전쟁하지 말고 청일 양군이 철수하자. 그런데 나중에 파병하게 될 때 서로 통보해주자라는 내용입니다.